안녕하십니까, 이표더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불안한 주식시장을 오랜만에 보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주식시장에서 성과를 실제 따져보게 되면 미국 다우 기준으로는 약 마이너스 1%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한 3%가 좀 안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1개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S&P 500 기업들 기준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애플이 약 7% 정도 빠졌고요. 페이스북도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즉, 이 섹터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신다면, 크게 이제 숲을 보시는 느낌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IT,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다 빠진 상태고요. 주가가 보시면 오히려 주가가 오른 것들은 금융,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에너지,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금융 내에서도 페이팔과 같은 약간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오던 기업들은 오히려 성과가 나빴고요. 그리고 자동차 내에서도 테슬라가 한 4% 오르긴 했는데요. 이런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막 10에서 20% 가까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즉 섹터 내에서는 언더퍼폼한 부진한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한 1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좀 나오고 금리가 좀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보여진 행동은 저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저희가 봐왔던 주식 가격의 모멘텀이라는 것들이 꽤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글로벌 주식시장,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500개 기업 기준으로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 내에서도 페이팔과 같은 가격 부담이 있는 친구들은 언더퍼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낮거나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금융과 에너지는 성과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글로벌리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형태의 섹터 내에서도 비싼 주식보다는 싼 주식이 훨씬 더 주가가 좋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밸류냐 그로스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로스 주식보다는 밸류를 선호하는 듯한 모습이 한 달 동안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꽤 많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크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좋았던 주식들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 동안에 되게 이익 자체의 성과는 나쁘진 않았지만, 하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주식들의 성과에 가려서 이런 전통적인 가치류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성과는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따져보시게 되면 한국 시장은 약 5%, 코스피가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근데 여기다 원달러 환율까지 감안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 7에서 8%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2에서 3% 추가로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지수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7에서 8% 정도 손실을 발생한 셈입니다. 즉 미국 시장에서 애플 정도의 성과의 어떤 부진 정도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덜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조 단위의 매도가 나온 것도 이러한 부분과 사실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불안한 주식시장 속에서도 이러한 가격 하락 속에서도 뭔가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고 있는 부분들은 키가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미국 시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 단순하게 성장성이 되게 높다에 포커스를 둬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주가의 최근에 1개월간의 조정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왜 매력적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렇다, 혹은 배당 측면에서 그렇다, 즉 이 두 가지 측면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가치주 투자에 가까운 부분인데요. 이런 가치주 투자가 조금 유리한 국면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힌트가 이번 한 달간의 성과에서 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한국 시장에서도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신다고 한다면 개별 주식을 고르거나
어떤 산업, 섹터를 고른 데 있어서 좀 유리한 익스포저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운영을 하거나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EMP에서 운영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키에 두고 있습니다. 즉, 가성비가 좋은 주식, 가성비가 좋은 지수, 가성비가 좋은 산업들을 찾아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저희는 이제 미국 시장 하락에 비해서도 성과가 꽤 좋은 편이고 오히려 절대 수익 기준으로 플러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가 최근에 한 달 동안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주식시장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속에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가 터졌을 때도 과연 이런 버블에 물이 좀 빠지게 되면 누가 빨가벗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그런 부분이 조금 확인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을 보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도 똑같이 한국 투자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한국 시장에 와서도 비슷한 액션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향후에 이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이 어떻다라고 할 때에 일단 이번 한 달간의 성과를 참고 삼아서 보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트래킹 하신다면 향후에 주식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개별 주식을 할 때에 있어서 좋은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성과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아니면 이런 성과 내에서도 차별화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